안녕하세요. 모더레이터를 맡은 서영주입니다. 은하의 방정선에서 은하 역할을 맡았고, 오늘 제가 모더레이터 진행을 맡기로 했는데요. 제가 중간부터 영화를 봤어요. 근데 진짜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진행을 맡기로 했나? 라는, 너무 빠져들어 있다가 나와서 다들 오랜만에 영화 보셨죠? 좋죠? 네, 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부터 봤지만 오늘 정말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감독님 좋은 영화를 이렇게 저희끼리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만하세요. 지금 진행을 괜히 부탁한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내가 한다고 하는 게 너무 쉽게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통, 인간, 소통, 인간 네. 뭐 이런 위주로.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좋은 것 같고 인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영주 씨를 한 몇 년, 한 2년, 3년 만에 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영주 씨 이번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모더레이터로 부탁드렸고 잘한 것 같아요. 예, 반갑고요. 제가 영화를 거의 한 달에 한 6편 정도 극장에서 보거든요. 네, 6편 보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막 스릴 넘치게 본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그 난감한 한편으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되게 이건 진짜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런 거구나 이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소통을 중시하고 연기에서 먹고 사는 박혁건입니다. 신석기 유물 영상전이라고 제가 페북에 그렇게 10주년 기념 영화제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제 생각에는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떨리네요. 참 신기하네요. 아무래도 관객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와서 그런 거. 그래서 모든 관객과의 대화가 모더레이터가 말이 많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따끈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제일 먼저 질문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저처럼 말도 안 되는 막 어휘로 하지만 감상평을 하거나 뭐 이러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다. 여기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를 다시 이렇게 극장에서 볼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일단 오늘 왔고요. 일단 제가 다른 집에서 이제 윤소호 감독님이랑 일단은 혁건더 레이트 배우님은 뵀는데 이제 또 은하 배우님은 이제 처음 봐서 굉장히 또 반갑고요. 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거를 제가 다시 보면서 이 영화를 좋아했던 이유가 약간 저도 약간 말은 많은데 약간 실속이 없는 약간 그런 캐릭터라서 약간 그런 거에 약간 좀 공감을 해서 약간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약간 다시 보면서 조금 들었고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약간 윤소호 감독님이 중요시 생각하시는 이제 소통에 대한 영화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던 이제 시네마테크 부산과 지금 현대역이 이제 지금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 없어진 공간에 이제 담았던 분으로서 약간 그런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도 그런 상실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담고 있으니까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운대역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거긴 무슨 역이에요? 신해운대역에 버스를 타고 오시는 그래요? 예. 그걸 몰랐어가지고
그걸 모를 정도로 사실은 그 원래 이제 뭘 만들면은 작은 단편 영화부터 뭐 참여한 옴니버스라든지 뭐 해가지고 부산 영화제를 한 10년을 연속으로 아마 찾아듣고 이렇게 고마운 대접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물어본 거에 답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영화라는 형태로 뭘 만들어 본 적이 좀 없어가지고요. 꾸준히 뭔가 작업을 하고 채널이라든지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왔는데 이 정도로 약간 극장, 또 극장에서 영화를 튼다는 것 또는 영화들을 모은 페스티벌에서 사람 만난다는 거랑 이제 제가 많이 거리를 두고 살았다는 거를 지금 좀 새삼 느껴요. 해운대에 없어진 것부터 해가지고 몰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소통을 만들자면은 사실은 저는 아까 떨리고 긴장됐다는 게 이 영화의 만듦새의 서툼이라든지 뭐 그런 건 오히려 괜찮은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뭐 캐릭터에 대한 제 나름의 세계관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관계의 아이러니에 대한 어떤 제 나름의 가치를 부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지금 저랑 또 생각이 또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 때 했던 저 과업을 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막 보기 싫고 이렇다기보다는 저 때랑 또 많은 저의 온도라든지 그게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 중에 제일 큰 변화가 약간 영재라는 저 주인공, 그러니까 저를 닮은 걸로 사료되는 저 주인공에 대한 애정은 사실 거의 지금 많이 저 때도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때도 쥐어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후한 거예요. 저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저 때도 저 남자 주인공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계속 쥐어박히는 말, 저 사람을 네가 한 거, 특히 영주 씨가 연기한 은하라는 캐릭터가 끝까지 안 받아주잖아요. 저 정도로 애틋하게 뭐 반성도 했고 또 새로운 어떤 수려한 말들을 했으면은 다시 뭐 사랑이 재결합된다거나 어떤 좀 더 후한 뭐 리액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어쨌든 여기까지다, 잘랐다, 마음이 없다, 이젠 끝이다, 너는 여전히 말이 많다 이런 말을 하는 정도로 저 캐릭터한테 할 거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 남자 진짜 한남인데 저 한남 감독한테 너무 후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때 제 생각에는 저 친구한테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끝에 이은성이 나오질 않나. 진짜 너무 후회가지고 지금 저는 이 영화가 싫은 게 아니라 온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 뒤로 제가 만든 외부로 특히 많이 공개한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금시초문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드라마들이 오히려 시리즈들이 더 약간 저는 사람 사이의 소통이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겸손해지게, 그러니까 저를 반영하거나 닮았거나 이걸 변호하거나 귀엽게 봐달라는 제스처 없이 진짜 오히려 은하에 관한, 은성에 관한, 여기 나왔던 그런 분들에 관한 거를 제 입만으로 힘드니까 이제 많은 동료들하고 같이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10년이 훌쩍 그냥 어느새 지나버렸지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좀 뭔가를 만들고 살았는데, 거기에 지금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들이 지난 몇 년간의 작업에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해운대역 사라진 거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신기한 게 보면서 너무 지금도 주변에 있고 이제 친하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촘촘히 곳곳에 박혀 있어가지고 놀랬던 게, 와, 저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고 도와줬구나. 저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고 진짜 돈 없이 찍은 게 너무 느껴지잖아요. 보조 출연 한 명도 없고 전원 다 스텝이랑 아는 사람들인데, 이 질문 여기 앞에서 혁건 더 그레이트 팬입니다. 영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던 분은 그 같이 작업 많이 한 박동원 감독님이고, 뒤에 그 뭐 파티하는 거에 나오는 김우라 레이는 요새 최시영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현근 씨고, 그것도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학생? 어떤 학생이? 학생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게이로 나오는 학생 양혜원 감독이고, 근데 그 친구랑 요새 왕래를 안 해서 감독님인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진짜 이거 저 놀랐는데, 저기서 그 양혜원 감독이 조한철 배우가 연기하는 평론가한테 막 와서 이렇게 어제에 대한, 오늘 아침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할 때 못 본 척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영화제 자봉이 윤가은 감독님 같은데, 요새 우리들 찍은. 그래서 윤가은 감독님이 저랑 작년에 이렇게 뭐 지부이도 하고 같이 이렇게 술 먹으면서 은하병선 나왔었다고 해서 언제 나왔지 했는데 그게 윤가은 감독이었고, 웨이터로 서빙하는 분은 임금님의 사건 수첩 만드신 문영선 감독이고, 별로 잘 왕래도 없는데 한 명 한 명이 다 지금 기자고 감독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촬영 감독 조수로 나오는 분 아마 조용규 촬영 감독이라고 한국 영화 큰 거 하시는 분인데, 진짜 별별 사람들 와서 다 도와줬구나 싶어서 저는
역설적으로 저때 너무 저 영재도 너무 과한 대접을 받았고 후한 대접을 받았고 저도 후한 대접을 받았구나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였습니다. 예. 네, 그 뭔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서 후한 대접 받았다라는 그러면은 감독님 뭐 이런 영화를 또 제작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영화를 만들고 싶긴 하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다시 자꾸 말하지만 이런 영화를 만들 생각은 좀. 아니 그럼 그럼 또 혹시 바로 질문을 기다리고 계신 분 바로 있으시네요. 없으시면 제가 좀 말 좀 걸려있는데 아무래도 제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오늘 처음 봤는데요. 정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점은 영화를 보면 계속 소통거리면서 진짜 소통을 하지도 않으면서 소통거리는 사람들을 약간 비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에 진정한 소통에 이르게 된 건지 아니면 소통에 집중하는 것 자체를 잃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회고에 젖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저 때 만들 때의 기분들을 자꾸 떠올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한국 독립영화제라든지 아니면 영화제한테서 관객까지 대화 하면은 진짜 소통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진짜. 그리고 그거는 꼭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 행정, 문화, 예술 그런 거에서 이제 대담이나 만담을 했을 때 약간 꼭 뭐 소통이란 말뿐만 아니라 어떤 좀 관념적인 용어들로 이렇게 퉁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새 트위터 생기고 그럼 참 좋은 게 뭐 약간 좀 너무 버징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좀 더 말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요목조목하는 거가 오히려 훈련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마이크를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쥔 사람들, 뭐 대학원 나왔다는 사람들, 그 공부를 좀 더 했다는 사람들이 약간 퉁치듯이 말하면은 저걸 내가 알아서 이해를 해야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보니까 별거 없었네 저 사람한테 콘텐츠가 이런 게 드러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 때는 콘텐츠는 없는데 어떤 관념을 퉁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니까 좀 그냥 삐딱한 게 항상 있었거든요. 뭐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빈정거리는 정도의 시니컬함 정도 있었는데 그게 한 영화를 다 끌고 갈 정도의 에너지라든지 마지막에 선사할 테마까지는 아니잖아요. 뭐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까지 그거 하나 가지고 엔진을 삼을 수 없으니까 끝에는 그 말들이 그냥 어차피 조금 약간 부박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늘 보면서 느낀 게 참 내가 그때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연출된 게 되게 많구나. 예, 그거는 이제 뭐 누구 탓도 아니고 제 문제인데 가령 맨 끝에 영재가 말하는 뭐 되게 은성이 되게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뭐 네가 항상 이제 일종의 자신의 치트키 같은 스킬로 쓰는 말 같은데 여자들 만날 때 3,000원씩 꼭 줄게. 그럼 뭐 좀 재밌어 하겠지, 위트 있겠지 하는데 은성이 어이구 그럼 300만 원 있으면 3억 있으면 어떡할 건데 했을 때 3,000원씩 줄게 한 다음에 에이 막 웃고 나 또 바보 같은 소리 했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임지규 군이 그때 약간 착잡하게 돌아서거든요. 뭔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준 것 같은 느낌으로 착각할 수 있게. 그거는 이제 배우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그런 거를 충분히 캐치하지 못하고 편집까지 이르렀을 텐데 지금 생각하는 거면은 저 친구는 앞으로도 지금의 온도로 보면 앞으로도 저럴 테니까 사귀지 말아야 된다. 은성이 빨리 떠나야 된다. 지금 생각은. 그러니까 계속 볼 때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런 깨알 그 장면을 보일 수밖에 없으셨군요. 정말 그러네요. 오늘 혹시 영화 처음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오, 나 아주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3분의 1. 좀 그랬군요. 이래서 흥행이 안 됐구나. 그 당시에 이래서 흥행이 안 된 거야. 안 그래도 지금 흑건 더 그레이트님께 저도 되게 오랜만에 만났고 두 분도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잠시 제가. 이게 본의 아니게 약간 회고전 느낌이라. 아니 영화 상영한다고 얘기 듣고 이제 따져보니까 1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난 뭘 했지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영화를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봤던 기억보다 생각보다 섹스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진짜 저도 지금 그 생각하면서 진짜 저때 별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안 했을 때 그러니까 괜히 그런 말 더 넣는 그거랑 또 정치적인 그런 코드들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보다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갔었나?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출연도 했고 그때도 아마 뭐 2-3번 이상은 봤을 텐데 제 기억에 남았던 영화랑 다른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저랑 두 분이 완전 반대로 그 시절에 관객과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은하이지만 촬영 분량은 많지 않았어요. 한 5-6회? 그래서 3번 나오셨어요. 아니 3회 정도.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관객과의 대화를 훨씬 많이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군 막 이러면서 굉장히 뭐 영화를 보면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뭐 그냥 약간 재밌긴 하고 너무 좋아했지만 지금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게 그래서 그때 뭐 감독님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뭐 정치 뭐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한 적은 없어요. 실제로 한 적은. 네? 네. 아무튼 영화에서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얘기하신 걸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은 저 사실 이렇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면서 되게 좋은 영화다. 되게 순박했다. 오히려 되게 순수했다. 내 첫사랑이 아닌데도 첫사랑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나면서 울었어요. 사실 막 짠해서 오히려 나이 먹으면서 눈물 많아져. 네, 그래서 굉장히 다른 감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분들 다 궁금하긴 한데 다 여쭤볼 수는 없고 또 혹시 여러 수다나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그 중간에 술자리에서 그 제작자분이랑 뭐 2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으면서 뽀뽀하는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고 보통 술자리에서 스킨십 하는 게임이면 굉장히 더러운 느낌을 주는데 이거 귀엽고 이래가지고 어떤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질문을 질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지금 그 혁관이 형이 말한 것처럼 저도 사실 보면서 놀랬던 게 진짜 왜 이렇게 사실 별로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뭐 그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성적인 코드나 어휘를 초반에 발칙한 제스처인 척 답으려고 애를 썼지 하고서는 지금 한번 보면서 그거를 그냥 정서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한번 계속 궁리를 해봤어요. 이제 내가 왜 그때 그런 걸 많이 했을까? 또 왜 이렇게 뽀뽀들을 시키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저게 어떤 그때 제가 괜히 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순박할 때거든요. 지금은 사람의 어떤 이 노예함이 장난이 아닌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저를 둘러싼 가장 친하거나 저 영화를 만드는 데 투입된 사람들 말고 굉장히 제가 저 때 이미 32살 그랬었는데 좀 영화를 늦게 시작했거든요. 29쯤, 7, 8쯤에 이제 극제업거리면서 이제 독립영화씬을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충무로 영화들의 제안도 받고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했던 지금 저랑 그 뒤로 꾸준히 작업을 해온 그런 분들 말고 그때 저한테 열린 한국 영화판 이런 영화씬, 영화제 등의 세계에서 오가는 말들이 즐겁고 신기하고 새로운 것도 있었고 놀랍고 당황스럽고 뜨악한 것도 있고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지 않으려고 괜히 좀 센 척하고 괜히 발칙한 척하고 저도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영재를 너무 후하게 다뤘다고 했는데 어쨌든 초반에 영재를 다룬 이게 둘러싸고 있는 컨디션들에 온갖 말들을 좀 그때의 말들의 풍경 누구는 이제 약간 가령 이제 성적인 거에 대해서 괜히 더 세게 말하고 마치 많은 것이 열려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하고 누구는 상업적으로 영화를 만들어지는 비즈니스적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누구는 어느 스타를 한번 만났을 뿐인데 바로 3년 된 친구처럼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제가 약간 그 홍수 속에 좀 포위가 된 감이 그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고 근데 그걸 표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 표현이라기보다는 약간 저기 나오는 사람들이 악역이라든지 사람들 궁지에 몰리는 사람이라든지 보다는 좀 나이브한 주변 사람 정도로 표현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느낌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약간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렇게 실제 그 사람들의 온도에 비해서 많이 친근한 제스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저는 좀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극적거리면서 했었는데 그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예, 그러니까 좀 제가 그 나이가 그때 32살인데도 좀 애가 됐어요. 때묻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사회나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소통을 별로 안 해본. 그래서 남들은 많이 하는 그거를 막 신기해하고 막 버거워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말하다가 꼬이네. 이게 웬만큼 요새 안 꼬이는데. 실제로 그런 게임을 해요? 저는 저 때는 나 지금 보면서 놀란 게 이것도 자살골인데 저 때는 저런 걸 해본 적 한 번도 없이 뭔가 심지어 저 술자리에서 아까 뭐 그게 뭐예요 하면서 약간 홍상수 감독 영화 생각날 때 그런 장면들 그것도 겪어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항상 딴 테이블을 보거나 누구한테 전해듣거나 본 있는데 적은 있으신 거예요? 게임 뽀뽀? 그 뒤로 많이 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오라버니 그 뒤로는 장난 아닐걸? 가령 저거 만들고 나서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저기 김지훈 감독님을 디스하는 거냐 비니하고 선글라스 낀 분이 사실은 특별히 김지훈 감독님을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홍대에 비니 쓰고 다니는 분 많았어요 여름에. 그래서 그냥 재미로 넣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약간 제가 직접 체화한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아니라 하나 건너듣고서는 미리 기성들의 어떤 모습들이 나는 좀 버거워, 당황스러워 이거를 좀 넣으려고 애를 썼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영화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걸 만들고 나서 오히려 제가 저쪽의 기성들을 닮은 진짜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혁건더 오라버니 뭐라고 하시려고 하셨나요? 까먹었네. 그러면 이렇게 편안한 질문도 괜찮고 궁금한 것도 괜찮고 기다리시네요. 이렇게 옆에 질문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레이지본 팬이기도 한데 근데 그 모르겠어요라는 노래를 이제 처음에도 나오고 끝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재가 이제 영화도 잘 안 흘러가고 이제 계속 자기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이제 괴로운 심장을 이제 대변한 노래이기도 한데 그 노래를 이제 집어 넣으신 게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팬이었다거나 아니면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이제 마침 있는 노래에서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건 짧게 답할게요. 여기 투입된 요소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이제 고른 그것도 있지만은 약간 되니까 한 것들이 많아요. 약간 노래를 준다니까 하는 거, 출연해 준다니까 들어오시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때 뭔가 좀 인디밴드 저 파티 장면은 계획이 돼 있었고 파티 장면에서 뭔가 이렇게 펑크락 같은 게 나오고 영재가 한 번 좀 지르다가 나 다시 목소리 나오네 이런 걸 해야겠는데. 그때 우리 김일권 PD님이 그쪽이랑 아셔가지고 쓸 수 있는 노래가 레이지본 노래였어요. 근데 참 묘하죠. 근데 은근히 영재의 상황이랑 어울리게 되죠. 그런 것도 좀 많았던 영화입니다. 네. 저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은하해방전선 처음 본 관객이고요. 그리고 또 눈물 흘린 1인인데요. 저는 궁금한 게 영재랑 은하가 여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때 은하가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고 또 그 노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그 노래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어떤 건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영주 씨가 딱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나리오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날 영주 씨가 불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택했거든요. 저도 어떤 노래 물어보면서 답을 해주시죠. 아까 뭐 이렇게 게임 뽀뽀 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질문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수다를 참고 있었는데 딱 그 질문 하시는데 정작 뭐 그렇게 너무 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배드신은 정작 배드신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도 이게 배드신이냐 이러면서 노래로 때워요. 옷 입고 그냥 나시 원피스 입고. 네, 그 노래는 한국 노래, 한국 정가 옛날 그 민요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가, 한국 정가고 북천이 말타컨을 우산 없이 길을 나뉘고 산에는
뭐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좀 슬프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환이나 이런 것들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때 어떻게 마침 그 노래 하는 게 택시 타고 가면서 촬영장 택시 타고 가면서 그 노래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 같이 택시를 타고 있었어요? 네. 그 날이 재밌었던 게 헤어지는 씬을 찍고 택시를 타고 이별하는 씬을 배드 씬을 찍는 날이었어요. 헤어지는 씬 찍고 엄청 뭐 이렇게 촉촉하게 돼 있는데 배드 씬 찍어야 되고 그래서 배드 씬인데 굉장히 정서적으로 신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어쨌든 은하의 방 전선이니까 좀 잘 맞아 떨어지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영화가 다 급조해서 된 거의 그런 건 거의 그게 감독님의 재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보면서 드는 게 가령 혁권이 연기하는 혁권더 그레이트 같은 경우 의상은 사실 이제 급조를 할 수는 없이 미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아마 어떤 코스프레 동호회 같은 거 하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돈이 저희가 잘 필요 없어서 아마 돈을 드리고 형건 아마 텐트천 같은 걸로 만든 거고 되게 더웠을 거예요.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입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땀도 엄청 흡수 전혀 안 되고 통기성 없는 그런 거였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이은성 씨가 입은 그거는 그거 장판이에요. 장판 뒤에 쪽이 약간 은빛 나는 거에다가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그래도 바람은 슝슝 통하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준비로 말하자면은 어쩌면은 박혁건 배우님 또 그때 좀 친근하시죠? 친구 등의 영화에 나왔던 김보경 배우, 그러니까 은별더 문레이커 이렇게 나오셨는데 박혁건, 김보경, 뭐 이은성 씨 등등 그때 이미 이제 기성에서 이제 콜도 많이 받고 저는 혁건 형이랑 친분이 좀 계속 해온 역사가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 했던 신들하고 임지규 배우 그리고 서영주 배우 등등 약간 좀 열어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거는 이제 이 배우들의 제 역량도 사실은 좀 그때 검증이 안 됐었고 또 배우들한테 또 이 모든 대사를 다 해야 되나 그대로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딱 판단이 기준이 안 서 있었어 가지고 지금 영화를 보면서 그게 보여요. 왜냐면은 시나리오를 쓴 거대로 찍은 거랑 그냥 이제 어떻게든 그냥 현장에서 메꿔가면서 찍은 게 보이는데 그날 제가 이거 보면서 또 하나 오늘 내가 실감한 게 저때 제가 영주 씨를 많이 좋아했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성 애적으로 막 좋아했다기보다는 배우로서 되게 많이 그때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게 지금 보여요. 왜냐면은 그때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찍힌 게 참 많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그 하모니카 불면서 영재가 이제 객석에 있는 은하한테 다가가고 왔다 갔다 아니 하모니카를 불면서 객석으로 극장 객석으로 다가가면서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상 속에서 진짜 이별이 이어지는 그 씬 있잖아요. 키스 씬. 그 나중에 뽀뽀도 하고요. 기습으로 시키셨죠 저한테 귓속말로 영재한테 뽀뽀를 해라. 또 놀랐네. 그러니까 여자분 지규 씨한테 시킨 게 아니라 네 이랬는데 자 시끄러우냐. 근데 그게 그때 영주 씨가 이제 하는 그런 템포가 제가 아마 원하던 템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템포는 뭐 이렇게 약간 말을 되게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영살 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당황했었는데 그때 연출팀 중에 이제 이우정 감독이 스크립터였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장면에도 계속 출연을 해요. 근데 이우정 감독이 그때 감독님 지금 왜 이렇게 해요? 서영주 배우 왜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제가 영주 씨가 하는 건 다 너무 오케이를 해가지고 지금 저 디스하시는 거 아니 디스가 아니죠. 그치 뭐 디스는 아니고 정 감독님 다음에 한번 하시는 디스 아니고 그때 지금 요새 제가 뭐 연출할 때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배우들이 내가 생각한 말의 리듬, 템포, 대사, 어절, 어미를 지켜주길 바라는 게 돼버렸는데 기성이 된 거죠. 저 때는 내가 맞는지 배우가 맞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배우가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마음이 뭉클하거나 움직이면 그냥 다 오케이 할 때였는데 그때 이상할 정도로 영주 씨가 무조건 다 오케이를 해가지고 지금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저렇게 하지 말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템포감이 떨어져. 그런데 잘한 것 같아요. 저 영화에는 맞는 것 같아요. 저 영화에는.
계속 진행할수록 급조된 느낌. 네, 진행하면 할수록 모두가 디스가 되는 그런 느낌 좋습니다. 네, 또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원래 진행자가 질문을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네. 지금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이제 양보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관객과의 대화를 음, 볼 때 모더레이터 말 많은 거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 있는 거고 일단은 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감독님은 연애를 하시며 영화를 찍으시며 그래서 지금도 연애를 하시며 영화를 찍으시며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연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제가 진행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아니 지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 때는 연애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뭔가를 창작의 약간 연료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별로 인생에 큰 대꾸복구, 올록볼록을 안 겪어가지고 그거로라도 이제 뭘 해야겠다는데 지금 저한테는 별 큰 모티브가, 그러니까 뭘 창작할 때 연애 감정이 모티브가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의뢰가 모티브, 의뢰가 들어오는 거가 어떤 게 창작의 모티브? 지금 말씀드린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그 의뢰가 들어온다는 게 돈이긴 한데 뭔가 의뢰가 들어온 다음에 그거를 지금 좀 다른 서사들보다는 고유한 아이러니를 하나 개발을 하자. 뭐 가령 아이돌에 관해 아이돌 기획사에서 우리 연습생들이 아이돌이 돼가는 얘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만들고 토론을 해가지고 차라리 이 친구들이 아이돌이 아닌데 아이돌이 아닌데 하루만 아이돌인 척하는 얘기를 하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토론하면서 지금 뭐 장르적으로 이런 아이러니가 더 요즘 세상에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가 지금 저한테는 모티브가 되는 게 저는 지금 하는 작업은 개인적인 표현욕의 해소가 아니라 약간은 그냥 이제는 일상 당연히 계속 해야 되는 나의 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를 표현하는 용도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막 회고전처럼 몰아가는 것 같아서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할 수도 있지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어쨌든 10년 모든 창작이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창작을 하는 사람인데 공연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작이 처음에는 나의 이야기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그냥 일이 되는 거기서 또 재미를 찾고 하는데 역시나 배우도 창작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배우이지만 또 선배님이시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 우리 혁건 더 그레이트 오라버니는 10년 전에 이렇게 보시면서 그 배우로서와 지금과 또 뭐 어떤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과연 저 때보다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러니까 뭐 시간 지났으니까 뭐 당연히 물리적으로 뭐 근육도 처졌겠고 그런 거 말고 내면으로 나한테 조금 무언가 더 쌓이거나 그런 것이 있는가 생각을 고민을 해보았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충격이야 지금. 이 다음 10년은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그래도 작업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한 보람은 있으시죠? 진짜 저거 찍고 나서 10년 동안은 진짜 거의 안 쉬고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필모가 99편인가 돼서 3년 더 찍으면 이것까지 합쳐가지고요. 아마 어디 공식 집계 안 될 것도 있으니까 더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희한하게 좀 시기적으로 겹쳐서 이제는 좀 저렇게 일을 그냥 오는 대로 다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내가 어땠고 10년 후에 지금 내가 어땠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생각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랬는데
그런 것도 딱 티가 안 나고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아까 보면서 혁건이 형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약간 팬미팅 하고 있잖아요. 팬미팅을 하고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어지는 통화가 드라마 하고 싶다 이런 통화인데 저 때 하얀 거탑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박혁건 배우님하고 저걸 만들기 한 5, 6년 전에 좀 우연찮게 좀 작은 제 첫 그 약간 습작 같은 단편으로 인연을 맺은 다음에 고맙게도 계속 한 2년에 한 번씩 한 뭐 3년에 한 번씩 이제 제가 영화를 공부하면서 만드는 단편들에 나와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해져 가는 사람이 이제 박혁건 배우였죠. 근데 하얀 거탑에 나오니까 지금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메이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랑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보면서 형 보라고 이성균 옆에 있다고 막 김명민 바로 옆에. 근데 하얀 거탑을 하는데 처음에는 김명민 씨 제일 날개 그 가장자리였으면 나중엔 김명민 바로 옆까지 오셔가지고 그런 거를 뭐 지금 이런 얘기하면 참 웃긴 얘기지만 그때는 막 그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막 약간 괜히 신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사실은 약간 대본 쓸 때도 드라마 하고 싶다, 드라마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장난 반 하면서 이렇게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매년 너무나 이제 많은 작품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작품을 하셔가지고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진짜 저 박혁건 배우님과 나의 협업은 저 때 이후로 사실은 진짜 진하게 막 한 적은 없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떤 식의 그래프를 앞으로 계속 그릴 수 있을까 이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제가 분발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때 우리 같은 동네 살아가지고 짬뽕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못 먹으러 가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 짬뽕 먹어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어디 친구들 이렇게 보면 혁건 그러고 나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막 이러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그 짬뽕집이 네. 문을 자주 닫아가지고 날짜를 좀 맞춰야 돼. 그 동네 아직 사세요? 아니. 저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질문 그 시간이 어느 정도? 15분 정도. 네 거의 다 이제 소진됐다고 통보가 와서요. 질문이 또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지금 되게 뭔가 영화를 10년 전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시는 와중에 영화 속에서 뭔가 소수자들의 모습을 좀 기계적으로 구성하신 소수자들 이은상 씨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조항철 성우가 따라다니는 장면이라든지 그거 약간 기계적으로 구성하신 느낌이 있긴 한데 10년 전에 어떤 생각으로 캐릭터들을 넣었는지 궁금해요. 10년 전에 어떤 생각으로 캐릭터를 구성했는지. 약간 저기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소수자에 해당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저기 사실은 참 놀라운 게 원래는 은하가 청각장애인을 설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본을 저게 이게 또 10년 만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전에 얘기 많이 했던 걸 해야 할 텐데 저게 5월에 이 영화를 제안을 받고 저 영화를 제안하는 게 상상마당이라고 아시죠? 거기서 단편 영화 지원 프로젝트를 했는데 우리 상상마당에서 그러지 말고 1억으로 아예 장편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그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틀자는 기획을 한 다음에 5월에 그 제안을 했으니까 10월에 부산에 틀려면 8월에까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달, 석 달 안에 시나리오 쓰고 찍고 편집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그때 독립영화의 어떤 선배들이 생각하기에 윤성호가 제일 팔랑팔랑하다 얘가. 예, 걔가 제일 좀 경박하다. 그래서 빨리 고민 많이 안 하고 할 거다 이런 논의 끝에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6월에 시나리오 쓰고 7월에 찍고 8월에 편집해가지고 줬던 기억이 나요. 8월 초까지 찍고 나서 한 8월 말인가 이제 편집을 급하게 해가지고 드리고 나중에 이제 틀기로 한 다음에 나머지 후반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초반에 급하게 시나리오를 쓰느라고 한 설정 중에 원래 이게 메타 영화로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영화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급하게 쓰고 찍으려니까 그래도 그 시절에 제가 제일 잘 친숙한 어휘, 친숙한 직종이 이제 그나마 영화니까 그걸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아니었으면 아마 시간이 있었으면 신입사원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약간 처음으로 회사에 들어가고 사회 한 다음에 이제
오래 사귄 연인한테 또 구박한 커뮤니케이션이 마침내 들통나고 드러나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 은하한테 소통의 부담을 계속 주는 거를 극명하게 하기 위해서 은하가 청각장애인이고 그 친구랑 뭐 알콩달콩 지난 한 2, 3년 잘 사귀었는데 어느 날부터가 은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쏟아내는 자기가 사회생활에 입문해가지고 얻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했었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냐면은 그러고서 그때 농인, 청각장애인 단체한테 문의를 드렸어요.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말이 되냐고. 그분들이 고개를 도리도리. 저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드라마들의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불편하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인들이 그렇게까지 구화, 입으로 하는 거를 10만 명 중에 한 명을 저렇게 떠드는 거를 볼 수 있지만은 그게 자기들의 당연한 익혀야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는 게 자기들은 불편하다. 청각장애인의 언어를 만약에 외국어라고 친다면은 우리가 베트남 분한테 당연히 한국말 익혀야지 베트남 말 쓰지 마. 네가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는 한국말을 네가 배워야지 우리가 배우냐? 이게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냥 거짓말로 쌩까고 그냥 은하를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문을 해주신 청각장애인 단체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중간에 수화를 한다든지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은 은성이라는 캐릭터를 그렇게 바꿔가지고 하면은 말이 되느냐 했을 때 그분들이 끄덕거리시고 이 정도라면 된다. 이렇게 자기들도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하고 남자가 나중에 수화로 토토한다는 거는 그거는 긍정적이다 하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바꿨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 때부터 이제 게이나 레즈비언 이런 분들이 제 거에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실 저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만든 단편들은 항상 조금씩 나오는 게 인위적으로 맞췄다기보다는 그때 주변에 워낙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항상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서 인구 분포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약간 뭐 인위적이라기보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배치가 되는데 항상 그 질문은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부천에서 올해 공개했던 웹드라마를 부천에 틀는데 그때도 감독님은 왜 항상 이렇게 성수자 나오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다른 영화들은 이렇게 이성애자가 나오냐고 제가 대답을 했던 적이 있고 그건 아마 제가 고3 때까지 우리 반 남자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막 사랑해서 러브레터 쓰고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이성애자로 딱 이렇게 정착이 됐는데 약간 남자 좋아했어요 사실은 고3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 젠더를 어떻게 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이성애자인 것 같은데 진짜 그때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자꾸 반영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고3 때까지 여자친구가 없으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질문을 마지막 질문 정도 가질 에요. 네. 좀 더 해도 돼요? 안 된대. 네. 저분 질문 되게 제가 은하의방정선 진짜 좋아해가지고 엄청 많이 보기도 하고 했는데 몇 번 보셨어요? 거의 개봉 이후에 GV는 엄청 많이 거의 다 진짜 많이 보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상영 그 시간을 보니까 그 검색해서 나오는 분수보다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 보니까 99분인데 오늘 보니까 103분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장면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앞에 사무국장님이 공지하는 시간을 합친 거 아닐까요? 90, 그대로 99분일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감독님이 쌍둥이로 해가지고 그 영화관에서 같이 하는 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감독님만 안 보이고 이렇게 딱 보이고 있어서 일부러 자르신 건지 그때 개봉하고 이거 쳐다보지도 않아가지고 저도 그대로예요. 비슷한 장면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장면과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거는 어떤 버전이었죠? 아니요, 그거는 그대로일 거고요. 이럴 수 있어요. 시사회를 했을 때, 그러니까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틀었을 때랑은 좀 달라요. 부산국제 영화제에서는 좀 그때 편집 후반 작업이 안 끝난 상태에서 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좀 바꾼 게 있고 저는 이번에 보면서 확실히 옛날하고 느낌이 달랐던 게 메신저 채팅 장면이 그때는 최첨단에 참 진짜 온라인의 소통을 참 그때부터 나는 모바일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지금 생각하면 뭐 접속이나 이거나
그때 메이트홈 메신저 쓸 때인데 진짜 그거 촌스럽네요. 지금 보니까. 접속이 예. 뭐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실걸요? 네. 그 질문은 그만. 네. 마지막 찬스 안 되는데요. 어떡하죠? 네, 괜찮겠습니까? 네, 저기 죄송합니다. 저기 맨 끝에 정리하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빨리 하라고 하셔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소통만큼이나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남는데 10년 전과 지금의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지금 잘 살고 있나 이 생각이 요즘 부쩍 많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올해 초에 작품 하나 끝내고 좀 자의적으로 한 1년 정도를 쉬려고 지금 셀프 안식년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무엇이 스트레스고 내가 뭘 원했길래 스트레스가 왔고 난 앞으로 또 어떻게 뭐 좀 지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딱 떨어지는 답을 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고민도 사실 스트레스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진행을 하려고 해서 간단하게 하시면 수 있으시죠? 은하방송 10년 회고 전 이제 스트레스 얘기로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 아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스트레스 정도가 지금 제가 참 영화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 어떤 부분이 후회되든 또 여전히 좀 기쁘고 애틋하고 벅차든 간에 참 아이러니한 게 자꾸 사람이랑 영화랑 좀 닮아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영재를 닮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 영화라는 거에 총체적인 양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때 대중영화, 그러니까 상업영화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심지어 장편영화, 독립영화, 대중영화, 내러티브가 있는 영화를 할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혁건이 형이랑 그전에 작업한 단편들이 등장하는데 보면은 그게 약간 뭔가 파편화된 느낌이고 제가 약간 실험영화를 하면서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거를 만들고 나서 관객들의 반응을 그때부터 막 이제 검색하는 버릇이 에고 서핑 버릇이 그때부터 생겼는데 개봉하니까 은하방송은 그때 싸이월드가 그때는 활성화돼 있었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싸이월드로 검색을 많이 하면은 참 재밌는 게 자기의 미니홈피 같은 거에다가 감상 쓴 것들도 검색이 됐거든요.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엄청 많이 클릭하면서 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만들 때 제일 싫었었고 하기 싫었던 게 멜로코드였어요. 원래는 사랑 이야기 이런 거. 그게 이제 근데 우리 김일권 PD님이 만들어주신 너무 고맙고 좋은 분인데 김일권 PD님이 윤 감독 이번에 조금 스토리텔링을 좀 넣자 해가지고 약간 좀 억지처럼 넣었거든요. 저는 그때. 근데 하고 나서 지금 제 이렇게 뭔가 진로가 바뀌어버렸죠. 사실은 저는 이제 약간 남녀 사이 또 남남 여여 사이 이런 거 하는 그거가 더 약간 즐거워진 사람이 됐는데 그때 검색했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거를 보고 좀 놀랐었어요. 약간 나는 너무 서툴고 그런 얘기 할 줄도 모르는데 멜로, 그 감정, 연애에 대한 후회 이런 거에 정서적인 거 반응하는 거 보고서는 그쪽으로 제가 점점 저의 어떤 기울기가 가고 기억나는 게 그때 제 토이 노래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네가 웃으면 나는 좋아 막 이런 거 뭐야 하고 락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때 은하방송 검색하면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무슨 약속한 것처럼 다 토이의 뜨거운 안녕이 다 배경음악이었어요. 그때는 아시죠? 싸이월드 배경음악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스트리밍 들을 텐데 나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혹시 은하방송을 쓰면은 뭐가 토이 이모티콘을 기프티콘을 주나? 할 정도로 다 그때 뜨거운 안녕이 나와가지고 그때 느꼈지. 내 거를 좋아하는 분은 그나마 내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뜨거운 안녕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인디 음악 듣기 시작하고 그랬던 그래서 지금의 구하수자들이라든지 친한 분들하고 그렇게 점점 이제 지평을 넓어가게 됐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왜 그러냐면 지금 그게 스트레스예요. 오늘 이거 보면서 저 때는 마음 편하게 만들었구나. 내 마음처럼 돼가지도 못하고 서툴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모르고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엉망으로 찍는데도 별로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있었지만은 그냥 이 정도였으면 지금은 제일 큰 스트레스는 제가 뭘 찍거나 편집하거나 캐스팅하거나 대본을 할 때 내가 뭘 재밌어하고 내가 뭐 관심 있나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내가 이번에 상정한 청중이 있는데
이번에 10대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20대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심야 시간대 그걸 볼 사람들 보고 있는데 하고서는 약간 그걸 고민하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은 그게 제일 스트레스. 예.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서 조금 뭐가 좀 뭐가 옛날 생각이 스멀스멀 나네요. 좀 그 스트레스를 줄여볼까 하는 생각이 오늘 좀 나긴 나네요. 예. 네. 제가 수많은 준비한 질문들은 다음으로 미루고, 사실은 제가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을 더듬어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거 예전 GV 했을 때 많이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쫓겨나야 될 판이니 혹시 기억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해주시고 생각 안 나시면 안 해주셔도 되고, 그거랑 같이 뭐 요즘에 근황이랑 마무리 멘트 이렇게 이 순서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고 있고요. 잘 쉬고 다시 좀 일을 시작하면서 약간 재료 떨어지면 문 닫는 식당처럼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일을 좀 적게 하고 살고 싶고, 비하인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저 1차로는 추월차로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2차선으로 가시다가 추월해서 가시고 이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밀고 있는 겁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뭔 일 있으셨군요. 지금. 스트레스를 그걸로 받으셨군요. 네. 저는 최근에 아마 12월에 방영될 것 같은데 단막극을 한번 처음으로 찍어봤어요. TVN이라는 채널에서도 단막극을 처음 하는데 저도 처음으로 단막극을 찍어봤는데 또 이거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남이 쓴 대본으로, 그것도 약간 신인 작가가 공모전에 당선시킨 대본을 대화를 나누면서 뭐 수정을 하긴 했지만은 그걸 찍어가지고 내보내는데 배우들이 되게 좋아요. 이주승 배우, 뭐 조수양 배우, 김예원 배우, 오광욱 씨 등등 많이 나오는데 그거 박대리의 은밀한 사생활이라고요. 근데 그거 배경이 2004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옛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찍을수록 2004년은 너무 가까운 과거여서 맛이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2007년 영화를 보는데 이렇게 옛스럽고 이렇게 올드하다니 하면서 봐가지고 갑자기 그거에 대한 탄력도 조금 받아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감독님이 은하의방정선 찍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셨는데 그때 시트콤 같은 것도 많이 만드셨고 막 그런 얘기들도 소개도 좀 했었려고 했는데 틈이 없었어요. 뭐 그 뒤로 이제 뭐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든가 이런 거 저도 막 출연하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멜로나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노선이 그렇게 됐다 하고 연결되는 그런 작업이었었던 것 같고,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많지 않지만 많이 숨길 거 얘기 안 할 건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그림이 제 그림이 나와요. 김밥 이렇게 던질 때 촬영 장소에 물고기 부르 물고기, 그게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공간인데 제 그림이라고 지금 없어졌다고 자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주로 공연을 만들고 있었고요. 이제 영재해방전선과 같은 영화를 좀 찍고 싶습니다. 다음 타자처럼 많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 박수 부탁드리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